자, 지난 한 해 일본 오염수 방류와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국제정세 불안 속에 해양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올해 전망은 어떨까요?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KMI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주년이라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잠깐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바다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84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로 꼭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5년에 서울 상암에서 네. 지금 영도구에 있는 동삼혁신도시 해양 클러스터로 이주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해운과 국제물류, 항만, 수산 같은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어촌과 어민, 또 선원, 또 기후변화, 또 해양 영토, 또 국제법 등과 같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해양수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 정책적인 과제들, 연구 다 망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해양수산업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성장률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올해도 뭐 아시겠지만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제책기관에서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은 좀 떨어질 것이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교역량은 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업계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요인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해양수산업 5대 분야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0.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예. 2023년에 잠정치로 보면 그 전에 대비 2.4%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성장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회복세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한국은행 본부장과 얘기를 얼마 전에 나눴을 때 이제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디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비슷하게 좀 우리가 그 비슷하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부산시가 원래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지금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전략 산업들이 있는데 이 안에 해양수산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해양산업이 앞으로 부산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신지요? 네,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투자 확대, 또 규제 혁신, 또 인프라 강화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도시에서는 안 되거나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경쟁력이 있는 부산만이 제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여러 가지 특성과 장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세계화된 자산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단연코 부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항은 전 세계 120개가 넘는 항만과 연결이 돼 있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교역의 80% 이상은 해운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부산항을 가진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 관광 등 해양수산업은 부산 경제의 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축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또 교육기관까지 부산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역량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기에 해양수산업의 가치를 좀 더 할 수 있는 금융이나 또 연구개발 또 인력 양성과 같은 그런 체계가 잘 지원이 된다면 아마도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금융이라든지 또 해사법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부산항은 뭐 환적 화물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부산항 자체가 뭐 세계 10위 안에 안정적인 지금 순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마트항만으로 넘어가면서 그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들이 많은 것 저희들도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후티 반군 공격으로 지금 그 수에즈운하, 홍해 지역의 수에즈운하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또 희망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각종 비용이나 시간도 다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장기화된다면 좀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이게 조금씩 장기화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 시장의 불안감도 더불어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유럽을 운항하는 선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해 수에즈를 통해서 예. 이렇게 운항을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통해서 예, 아프리카 예. 서부 지역을 이렇게 올라가서 유럽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로도 뭐 8, 9천 킬로 이상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운송 기간이 짧게는 7일, 좀 길게는 10일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예, 예. 이로 인해서 추가된 비용이 또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또 보험료 같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홍해 위기로 운임 상승은 뭐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해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컨테이너 시장은 팬데믹 기간 중에 발주했던 선박들이 지금 인도를 받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박 공급이 오히려 과잉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따라서 항로를 우회하더라도 또 그로 인해서 추가 선박이 필요하더라도 시장에는 유휴선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응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팬데믹 시기와 같은 선박의 공급이 부족해서 네. 물류 대란이 나타나는 그런 것까지는 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일단 있습니다. 뭐 그 비용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하는 거는 불가피하지만 계속 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물론 다만 이제 홍해와 인근 해역에서 또 확전이 되거나 예. 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물류 저해원이 또 생긴다든지 악화된다면, 예. 또 지금 이제 파나마 운하도 사실은 가뭄으로 통항 제약이 예,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자, 지난해 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로 수산업이 한때 이제 위기를 맞기로 했는데 다행히 좀 잘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올해는 또 어떻게 또 대응할 계획인지 이 부분은 여전히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8월 이후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수산물 소비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또 환급 행사 등의 시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지 않나 이렇게 예,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올해는 망사능 검사를 좀 더 아마 촘촘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과학적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없어서 요걸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저 어업 활동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기후 변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어촌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뭐 저희 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상태가 2045년까지 계속되면은 예, 예. 전체 어촌의 87% 정도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민들에게는 공익 직불제 확대, 또 어촌의 삶의 질 개선 등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청년과 여성이 어촌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일할 사람들이 맞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 정책 방향, 또 원래 또 40주년이니까 여러모로도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 4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연구 경험, 또 역량,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현장과 현안 문제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길게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장기적인 도전 과제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해양수산 정책 연구를 통해서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편익 정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K마인은 뭐 사실은 부산에 있지만 부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양 강구로 이끌기 위한 또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